이게 안 좋은 직장 상사구나. 이게 반성하게 되네. 시켰으면 좀 믿어줘야겠다.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나였는데 반성한다. 최악의 직장 상사 월드컵. 먼저 썰을 풀자면 제가 아주 최고위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직장 상사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요. 전 회사에서도 좀 위층에 있었고 제가 면접으로 신입 직원을 뽑기도 하고 경력 직원을 뽑기도 하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최악의 직장 상사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위에 분도 있지만 내가 위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가 어중이 떠중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약간 자기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자소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부담스럽지만은 제 아는 동생이 조만간 면접을 보고 아주 험한 집단에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간들을 만나면 그냥 꾹 참거나 도망가라 라는 뜻으로다가 요거를 한번 하면서 이제 구독자님들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32강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팀 자금을 물수도 쓰는 상사. 감정 기복이 심하면 이제 평소 생활이 짜증나죠. 팀 자금을 물수도 쓰는 상사를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신입사원이나 경력이 짧은 경우에는 팀 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런 돈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예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가 생활이 힘들죠. 이걸로 가고 짠돌이 직장 상사 대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먼저 우측부터 가자면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는 직급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장, 그 이상, 상무님, 전무님 이러면 일단 자기 일이 뭔지 잘 모르죠. 이제 밑에 경력 한 5년 미만의 대리급 미만의 직원들은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선택해서 시켜주면 뭐 그렇게 나쁠 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과장, 대리, 차장 요런 양반들이 자기 일을 부하 직원한테 부하 직원이라 그러니까 지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뭐 부하 직원 말고 따로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규 직원?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신규 직원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네. 그래 그냥 부하 직원으로 갈게요. 자기 일을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고 그 일을 시켜갖고 못하면 갈구고 잘하면 내가 했다고 쪼르르 갖고 가서 보고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요런 경우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급 따라 좀 다르다. 짠돌이 직장 상사라면은 아메리카노 잘 안 사주고 일 끝나고 술 잘 안 사준다 뭐 이런 걸 수 있겠는데 짠돌이 직장 상사가 나쁜가 좋은가 신입사원 입장에서 제가 직장생활 경력이 한 24, 5년 차다 보니까 신입사원한테 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짠돌이 직장 상사도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따르고 싶은 내가 배울 게 많은 그런 선배가 좀 짠돌이다 그러면 내가 술을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만나서 이렇게 한잔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정감이 안 가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양반이 자꾸 무슨 청국장을 먹자느니 순두부를 먹자느니 뭐 치킨을 먹자느니 그러면은 좀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틀리다. 왼쪽은 인간성 따라 틀리고 오른쪽은 약간 직급에 따라 틀리다. 그러면 인간성 따라 틀린 게 좀 더 최악일 것 같아요. 일단 최악의 인간을 뽑는 건데 맞나? 신입사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힘들네 갑자기. 그래도 밥 안 사주는 건 내가 사 먹으면 되니까 자기 일 떠넘기는 대리 과장 정도 수준에서 이 사람을 뽑고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 업무 체크를 너무 자주 하는 상사 여기서 이제 자기 고백이 나오자면은 제가 이 오른쪽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 체크를 저는 굉장히 자주 해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제가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짜증나는 인간인 거지 이게 최악의 직장 상사 후보에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이 최악의 직장 상사에 들어갈 수 있다. 조심해야겠구나. 업무 체크를 자주 하면 안 되는구나.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한다. 그럼 내가 기억을 못하면 쫓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이만큼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그게 뭐야? 라고 대답을 한다면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메모라도 좀 자주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지능 이슈도 있지만은 자기가 체크를 못하고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한다. 이 사람이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면 일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업무 체크를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이게 왜 나쁜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 못하는 상사로 가도록 하고 의욕이 없는 직장 상사 대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 주말에 업무 지시를 하면 안 되지. 의욕이 없으면은 일단 피곤하게 하진 않겠죠. 근데 의욕이 없으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자기를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팀 자체가 안 굴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윗선에서 이 팀을 정리해버리는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직업을 잃게 되겠죠. 그게 아니면 갑자기 그 팀을 해산시켜서 여기저기 다른 팀으로 분산 배치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이 직장 상사가 잘리고 다른 직장 상사가 오는 건데, 그럴 일도 있지만 그 앞에 얘기했던 팀이 해체되거나 다른 팀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생활이 좀 힘들어집니다.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그래도 일단 그 팀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나름 월급 루팡질을 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놀고 먹으면서. 그냥 그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사장님이 보실 때는 그 팀 전체가 무능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기량을 펼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상사인데, 그렇다 해도 주말에 업무 징시하면 안 되지.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부하 직원한테 카톡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부를 묻는 것도 카톡은 하면 안 된다.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카카오 선물하기로 커피를 보낸다거나 화환을 보낸다거나 그런 용도로 다른 직원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카톡 친구를 해놓을 수는 있지만, 저는 카톡 그룹방을 만들어서 초대하는 그런 것도 특이한 이슈가 없는 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주말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 물론 특수성이 있죠. 방송국 기자라든가 그러면은 또 하긴 해야겠지만,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기업체라고 하면 주말에 업무 지시를 왜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을 뽑고, 직원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직장 상사 대 대책 없이 일 벌리는 상사. 제가 그 제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연예인 이름도 자꾸 까먹어요. 나이가 들면은 직원들 이름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헷갈릴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집안이 제자 돌림인데, 중간에 제자 돌림인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온 집안 이제 형제들이 다 제자 돌림이다 보니까 안방에서 부르셔요. 용돈 주시려고. 이제 좋은 뜻으로 부르시는데, 재광아, 재영아, 재철아, 재민아, 재수야, 재현아, 뭐 막 불러. 일단 막 불러. 그러면 애들이 다 네 하면서 가면은, 아니 너 말고 다 패스하고, 이제 제일 큰 장남 하나 용돈 주시려고 이제 온 가족을 다 부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나이가 들면 좀 이름 까먹어요. 그 좀 이해해줄 영역이다 이거는. 그 반면에 대책 없이 일 벌리는 상사는 이제 그거죠. 예스맨, 의욕이 넘치는 예스맨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뭐 우리 이번에 뭐 요런 프로젝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직장 상사들, 아주 피곤한 사람 잡는다. 일이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일을 더 갖고 온다.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요양반으로 가기로 하고. 대책 없이 긍정적인 상사 대 쓸데없이 설명을 길게 하는 상사.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하는 상사가 약간 제 스타일이긴 해요. 이게 왜 설명을 쓸데없이 길게 하게 되냐면, 이게 못 알아들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 제 부하 직원들이 이거 얘기했을 때,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맞아?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확인하게 되고, 쓸데없이 설명 길게 하게 되고, 요런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화내는 요 상사분이 어떤 마음일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거라서. 아니, 부하 직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설명해서 일을 잘 진행하자고 이제 설명을 길게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잔소리 많아지면 솔직히 짜증나지. 그래갖고 한마디로 뚝딱. 그리고 또 부하 직원을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책 없이 긍정적인 상사가 최악의 상사가 될 수 있나? 왜 최악의 상사가 되지?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게 낫지 않아요? 저는 대책 없이 긍정적인 상사를 만나본 적이 없을 뿐더러 왜 최악의 직장 상사인지를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최악의 상사라고 볼 수 있겠다. 일단 이 둘 중에서는 이렇게 가고,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 대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 연락이 안 되면 해피한 거 아닌가? 직장 상사가 연락이 안 되는데 왜 최악이지? 연락이 안 돼. 중요한 지시를 하거나 중요한 전달 사항이 있을 때 연락이 안 되면 짜증이 나겠지. 근데 그러면은 뭐 카톡
바쁘고 뭐 해야죠.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가 왜 최악일까? 연락이 안 되는. 중요한데 중요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막혔을 때 직장 상사랑 연락을 해서 정리를 해주거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한다. 그러면 업무가 스탑되죠. 그때는 꼭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직장 상사의 가족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뭐 주말에도 만나야 되고 막 술도 한 잔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런 친분이 자꾸 쌓이게 되는데 뭐그 정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직장 상사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꼬인단 말이죠.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딱 보면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다 이러면은 이제 그 작은 그림은 그 부하 직원들이 다 그려야 되니까 신입 사원들이 작은 그림은 다 그려야 되는데 갈굴거리가 좀 많아지지. 그래서 큰 그림 저도 사업 생각하고 있고 직장 짬밥이 그래도 좀 20년 넘게 먹었고 한데 큰 그림은 사업할 때 그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기 직급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 딱 그림부터 딱 사이보그 같은 싸이 시리즈 중에 하나다 이거죠. 업무는 별로지만 성격은 좋은 상사. 이거 둘 다 최악 같은데. 제가 큰아버지 장례식장에 못 갔었어요. 지금 회사를 다닐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장례식장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큰 댁에서 저를 개새끼라고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못 갔냐? 딱 출근하느라고. 밤에 일을 하니까 무작정 제가 하는 일을 저 아니면 처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서 연차도 쉬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 일을 대체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만약에 그때는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렸지만 그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거길 못 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나를 갈궜다. 그러면은 그날 제가 퇴사를 했겠죠. 사람 마음을 고려 안 하면은 안 좋다.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게 그리 흔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게 맞아요. 좋은 사람끼리도 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가 있다면 이게 굉장히 나쁜 새끼지. 사람 마음을 적당히 헤아릴 줄 알아야 직장 상사의 그 자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업무는 별로지만 성격이 좋다. 제 생각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없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가려면은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로얄 패밀리거나. 근데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개 윗사람한테는 성격이 좋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성격이 안 좋습니다. 갈궈가지고 짜내서 인정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업무도 못하고 성격도 좋다. 그러니까 부하 직원한테 잘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우에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잘 비비고 밑에도 잘 비비는, 한마디로 도가니,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꽉 눌려지는 이 스트레스를 완충해주는 도가니. 제가 전에도 살짝 조회수는 형편없지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도가니뼈, 도가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도가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딱 도가니.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이렇게 완충을 해주고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연골 조직이 되어주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다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라서 좀 이 사람은 좋은 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요거는 요 나쁜 놈이지. 요거 사람 마음 좀 알아줘야지.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사,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직장 상사. 남의 의견을 안 들으면 이제 내 맘대로 가겠다 이거죠. 근데 이 상사가 능력이 히딩크다, 르브론 제임스다, 마이클 조단이다 이러면 아주 좋은 상사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와 이러면. 따라가면 언제나 성과급이 500만 원씩 나오고 어딜 가나 막 이 직원 저 직원 돌아가면서 표창장도 받고 그러면 최고지. 근데 이 남의 말을 안 듣는 상사가 이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팀이 망하니까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이죠. 반면에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직장 상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얘기하자면은 업무 성과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책임만 회피하고 아무튼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저는 요 경우에는 50대 50인데 요 경우에는 되게 안 좋더라. 근데 또 사장님들은 되게 또 이쪽에 속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최악의 사장님이 아니라 최악의 직장 상사니까 요게 맞는 것 같다.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요걸로 가고,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는 상사,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는 상사. 여기도 이제 제가 포함되는데 제가 이 디테일에 아주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편집 디자이너인데 빨간 박스에 포인트를 2포인트 줄까요? 3포인트 줄까요? 갖고 2시간 반을 싸우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러면 디테일에 집착을 해야지. 저는 또 취미가 목수잖아요. 목수하면 또 디테일에 집착을 해야지. 이거 왜 나쁜지 잘 모르겠다. 저는 디테일에 집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시로 지시를 번복한다. 요거는 그러니까 일을 다 뒤집어 엎게 만들거든요. 이게 사장님부터 점점 지시 라인이 내려올수록 위에서 기침만 해도 밑에선 태풍이 불고, 위에서는 모래 하나를 던져도 밑에선 깨구락지가 죽어나간단 말입니다. 이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면 밑에 사람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결국에는 이거는 사표각까지 나오는 아주 안 좋은 거다. 한번 지시할 때 충분히 결단을 내려서 지시를 하고, 일단은 그 사람이 결과를 낼 때까지 지켜보는,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는 게 상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결과를 본 다음에 다른 지시를 할지언정 중간에 지시를 바꾸는 건 상사의 자격이 아니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걸로.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상사, 한 번 정한 건 절대 안 바꾸려는 상사. 방금 얘기했는데 반복하는 상사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요 진짜 자꾸 바꾸면. 근데 그렇다고 한 번 정한 건 절대 안 바꾸려고 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게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 사람이 와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한 번 좀 다시 생각해볼 유도리? 아무튼 뭐 그거는 좀 있어야 된다. 주변에서 다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는 내 말이 맞아 라면서 하고, 이것까지 하면 진짜 최악인데 아닌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왜 날 안 말렸냐 라고 부하 직원들을 탓하면 정말 최악이죠. 걔는 바로 우승입니다. 이 월드컵에서. 근데 무작정 너무 안 바꾸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귀가 팔랑팔랑기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상사,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카톡에서 김대리 뭐해? 맥주 한잔 할까? 뭐 이런 거. 특히 이게 진짜 최악인 경우가 뭐냐, 남자 상사가 좀 이쁜이 중요해요. 이쁜 여직원. 이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쁘고 젊은 여직원. 나이 많은 남자 상사가 이쁘고 젊은 여직원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면 이렇게 카톡질하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요 놈으로 가기로 하죠.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는 상사,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이 비관적인 전망만 말하면요, 팀 전체가 분위기가 다운되고 우중충해집니다. 여기 이 구름 그림처럼.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좀 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돼요. 괜히 괴롭히는 거 말고. 왜냐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최악의 상황을 산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말해주니까. 최악을 대비하는 게, 옛날에 신해철 씨가, 지금 돌아가신 그 신해철 씨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생은 성공만 꿈꾸면서 달려가단 잘못될 수가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아버리는, 하나의 최악을 막았으면 그 다음 최악을 찾아서 막고 또 최악을 찾아서 막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좀 망가지셨죠. 그게 좀 안 좋긴 한데, 아무튼 그 말이 꽤 공감은 돼요. 근데 이런 비관적인 상사가 있으면, 꼭 상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래도 부하 직원이 얘기하면 아유 넌 좀 가만히 있어 하고 눌러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사가 비관적이면 최악을 막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물론 너무 그러면은 좀 짜증은 많이 나지. 필요는 하다. 반면에 10년 전 잘못도 끌어낸다. 그러면 이 사람이랑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좀 훌훌 털어버리고, 좀 아주 큰 막 회사에 무슨 회계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아무튼 안 좋은 뭐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은 다음에 좀 널널하게 좀 포용을 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지. 10년 전 잘못까지 끄집어내면 이런 상사 밑에서 도대체 어떻게 10년을 다닌 거야 이 사람은. 이게 최악이다. 이건 안 좋다.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 안 돼. 팀 꼬라지에 전혀 관심 없는 상사, 이것도 약간 안 돼. 저는 우리 팀에 여직원이 머리를 이렇게 나팔머리를 하고 오건, 빤스만 입고 오건, 남자 직원이 술에 꼬라가지고 오건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 일만 하면 되니까. 팀 꼬라지에 별 관심이 없고,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사람은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난주 예를 들면 목소리의 길님 그 로고 디자인을 했잖아요. 저는 부하 직원한테 야 목소리의 길님 클라이언트 왔으니까 로고 디자인 하나 해봐. 그러고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그 친구가 완료해온 걸 갖고 와서 봐요. 보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괜찮으면 요 시안으로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안 괜찮다, 진짜 안 괜찮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줬다가 두 번째 기회에서도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제 걸 보여주죠. 요런 식으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요걸 참고해서 다듬어서 갖고 와봐.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아이디어를 내기가 힘들어지겠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의 99.9% 그랬어요. 제가 준 시안을 수정해서 갖고 왔어요. 저한테 지소님 이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하 직원이 한 번밖에 없었네. 딱 한 번 있었네. 나머지는 좀 그냥 제가 준 시안으로 고쳐서 갖고 오는 정도? 거의 그대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컬러만 입혀갖고. 이게 안 좋은 직장 상사구나. 이게 반성하게 되네. 시켰으면 좀 믿어줘야겠다.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팀 꼬라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 생활하기 얼마나 편해. 이거는 왜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나였는데 반성한다. 제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해주고 싶고. TMI. 저는 후임이랑 직장에서 만나 결혼은. 와, 축하드립니다. 지금 고백하자면 저도 제 와이프랑 제 마누라님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신데 저도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팀이 달라요. 저랑 팀이 다른데 같은 회사에 있는. 저희 회사가 이제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00명 다니는 회사라 여러 팀이 있거든요. 저도 사내 커플입니다. 사내 커플이 이제 그 결혼 예정까지 가셨으면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결혼 한 9년 차인데 먼저 결혼 당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 예정까지 왔으면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일단 나중에 그거는 생각하지 마. 일단 결혼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이제 찢어진다. 그러면 그것만 찢어지는 게 아니고 그 직장 생활 전체가 찢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모든 걸 참고 인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꼭 알려주세요. 결혼식 언제 하는지.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사소한 정보도 무조건 물어보는 상사. 사소한 정보를 물어보는 상사가 나쁜가?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대리 지하철 5호선이 보라색인가? 군청색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박대리 1호선 지하철 1호선이 빨간색이야? 홍색 아닌가? 선홍색인가? 자주색이 한 10% 섞이지 않았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건가? 저 왜 나쁜지 잘 모르겠네. 좀 확실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소한 정보를 확인하고 물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순 거짓말해가지고 야 1호선이 어떻게 빨간색이야? 1호선은 파란색 그냥 가. 이게 나중에 더 일을 크게 만든다. 반면에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본다. 이거는 이제 좀 귀찮죠. 짜증나지. 땀 흘리는 이미지네. 근데 짜증나는 거 말고 별거 없잖아. 별거 없는데 둘 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눈치를 너무 본다. 저는 눈치 보는 게 나쁜 것 같아요. 정보를 자꾸 물어보는 거는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 왜 최악의 직장 상사인지 잘 모르겠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는 상사. 능력은 좋지만 성격 더러운 상사. 이걸 나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능력이 좋다고 자랑하는 꼴이 되는데 저는 능력은 그냥 그렇고 성격은 확실히 좀 더러운 면이 있어요. 자주 지각하는 상사. 그래 나를 빼고 이제 남한테 빙의하면 능력은 좋지만 성격 더러운 상사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있죠.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시작해서 애플을 만들었잖아요. 전 직원 평균 연봉 2억. 내가 어디 갔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소님 내일부터 나오시면 되고 연봉은 2억입니다 라고 하면 나 그냥 충성할 것 같은데. 성격 좀 들어오면 어때? 2억인데. 반면에 자주 지각하는 상사. 이거는 이 상사가 할 짓이 못 됩니다. 상사는 무조건 20분 전에 출근해야 된다. 보통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한테 조금 늦게 오면 막 뭐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직장 상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모든 면에서 이 모범이 돼야 밑에서 보고 배우고 따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주 지각을 하면 안 좋아요. 물론 저는 자주 지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최고위층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한 팀의 팀장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지각하면 안 되지. 아예 자기 시계를 뭐 서머타임처럼 30분 앞으로 당겨놓든가 어떻게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각을 한다는 건. 제가 지각을 자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1년에 한 3번 정도? 근데 왜 자주 한다 그러냐면은 제가 한 번 정도 막 3시간씩 지각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놈이 아닌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지각하는 상사는 진짜 아니다. 오히려 사회 초년생은 지각할 일이 좀 많아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32강 마지막. 결정장애가 있는 상사. 결정을 못한다.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이거는 개새끼잖아. 상사가 결정장애가 있으면 안 좋아요. 상사가 결정을 못하면 올스톱이 되거든요. 올스톱이 되고 상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냥 그 올스톱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그냥 임금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하 직원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고 사장 혹은 임원들한테 안 좋은 겁니다.
생각을 잘 해보면 윗사람들한테 더 안 좋아요. 이게 상사라고 뽑아놨더니 요 팀 관리하라고 뽑아놨더니 결정을 못 해가지고 팀 전체를 놀리고 있어. 이거는 회사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상사는 결정장애가 있으면 바꿔줘야 된다.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위에서 볼 때, 그러니까 최악의 직장 상사가 아니고 최악의 직원, 최악의 종업원, 임원이나 과장급 이상으로 쓰기에 정말 안 좋은 직원 1위라고 할 수 있어요. 결정장애가 있으면. 반면에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팀장이다, 내가 어떤 팀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나의 임무는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팀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팀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야근을 해야 될 정도의 일량이라면 애초에 야근할 인원을 정해줘야 되고, 또 내일 할 거를, 오늘 할 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업무를 워크플로우라 그러는데 일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킨다는 건 그 능력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 소양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16강이네. 근데 이게 말이 많아진다. 나랑 비슷한 게 많으니까.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직장 상사 대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상사. 자기 일은 안 하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은 사장님, 부사장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뭔지 부하 직원들이 알 수도 없고, 일단 뭐 하는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일을 잘 분배해서 남한테 시키는 게 주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력을 관리하는 게 업무다 보니 이걸 하는 게 당연해집니다. 반면에 직급이 내려와서 과장, 차장, 주임, 대리,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안 하고 아래 직원들한테 자기 일을 뿌린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직급에 따라 차등이 있다. 반면에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는 직장 상사, 꼭 내면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 일을 좋게 생각한다, 이 일을 하겠다, 이 일을 안 하겠다, 난 저 직원이 싫다, 좋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표출을 해야지 꽁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여슬맥입니다. 그래서 요게 나쁘다. 요거는 직급과 관계없이 나쁘다. 딱 한 명, 사장님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 이게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면,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약간 넘어서다 보니까 정말 슬프네 진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면은 좌충우돌을 하게 되죠. A를 해 라고 했다가 B를 해. 과장님 좀 전에 A 시키셔가지고 A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나? 아니 일단 B부터 해. 좀 이따가 이거 C 업무 왔는데 이것 좀 해줘. 아까 지금 A 하고 있는데 아까 B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하려고 준비 중인데 C를 주시면은 그랬나? 이러면 미쳐 돌아갑니다. 팀 전체가 꼬여가지고 헛발질을 자꾸 하게 돼요. 큰 그림만 그리는 직장 상사는 이제 그 작은 그림을 부하 직원들이 다 그려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프다. 근데 적어도 지가 뭘 지시했는지는 기억을 할 거 아니야. 그 큰 그림이 뭔지는. 큰 그림은 단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할 거다. 그러면 기억을 못하는 직장 상사. 수시로 지시를 번복하는 상사.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수시로 지시를 번복한다. 아까 그거랑 똑같죠? 자꾸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진짜 짜증이 난다. 근데 그래도 좀 기억을 못할 수 있지. 나이 들다 보면 좀 까먹어요. 이 소리 저 소리 할 수 있는데 10년 전 잘못을 끄집어낸다. 이런 양반은 그냥 그 팀을 옮기거나 퇴사를 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좋다. 쪼잔도 정도가 있지 10년 전 잘못이면 문제가 크다. 이 사람. 자주 지각하는 상사. 대책 없이 일 버리는 상사. 대책 없이 일을 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피곤해집니다. 지금 일도 끝나지를 않았는데 자꾸 일을 계속 갖고 와갖고 계속 일을 쌓아놓고, 이 쌓이는 속도보다 이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막 일이 끝도 없이 나중에 올라가고, 연말에 팀 성과를 쟀을 때 성과급을 못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저 팀은 일이 왜 저렇게 많아? 이거 마감을 할 줄을 몰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이 많으면 그만큼 또 배우는 것도 있고 업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근데 이 지각을 자꾸 하는 상사는 안 좋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상사로 하고,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 많은 상사.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 일단 짜증이 나죠. 주말은 가족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결국엔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거지 일 잘하려고 사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 월화수목금 주 5일째 한답시고 5일 동안 다치고 집에 가서 자기 바쁜데 주말에는 청소도 좀 하고 가족들이랑 극장도 가고
애들이랑 좀 놀아도 주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특이 케이스, 아주 긴급을 요하는 케이스, 내가 형사다 만약에 전국 지명수배 1번을 지금 봤다 그러면 부하직원한테 전화해야지. 김영선 빨리 뛰어나와라고 할 수 있지. 만약에 이국종 교수다, 이국종 교수면 지금 심정지 환자 헬기 탔다, 빨리 레지던트 니들 빨리 뛰어나와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명 화급을 다툰다 그만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주말에 업무 지시하면 안 된다. 이 관심이 많은 상사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많은 남자 상사가 어리고 이쁜 여직원 한테 지나치게 관심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거 외에는 딱히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표출을 해주면 또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스토커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이 업무 지시하는 상사를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 일 시키고 자기가 다 하는 상사, 내가 16강에 왔네?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 요거를 제가 약간 하는 편이고, 요거를 제가 이제 겪어본 편인 입장에서 사심이 좀 들어가다 보면 이쪽으로 사람 마음 고려 안 하는 상사가 좀 더 야속하다. 그리고 이건 특히 좀 내가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이걸 당하면은 좀 오래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 업무가 있는데 집안일로 자리 비우는 게 맞을까요? 그 집안일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자면 지금 회사는 아니고, 호텔 일 할 때 제가 그 호텔 주방에서 데미 셰프 더 파티라는 직급을 갖고 콜드 키친 위주로 일을 했었는데, 제 밑에 부하 직원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면 오후 4시쯤 되고, 오후 4시쯤부터 30분 동안 자기 준비를 합니다. 업무 준비. 다시 옷을 입고 세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장사를 준비하는데, 그래갖고 5시부터 엄청 바빠요. 5시부터 이제 채소 다듬고 이제 파티시에 가서 빵 받아오고, 그래갖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일을 엄청 빡세게 안 해두면 6시부터 배고픈 늑대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회장님이고 일반 직원이고 누구건 간에 배고프면 답이 없어요. 빨리빨리 음식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 밑에 있던 여직원 하나가 아기가 3살인가 4살인가 그랬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 어린애가 유치가 뭐 다시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은 아니죠. 이가 부러진 거지. 이가 이제 나다가 부러졌는지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울먹울먹 하면서 가야 된대. 근데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때 제일 바쁠 시간이니까. 4시 반 5시 그때가. 그리고 제가 제 위에 셰프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친구 아들이 있는데 넘어져가지고 이가 부러졌댄다. 가봐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주방장님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주방장님 얘기는 뭐였냐면, 지금 6시까지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1시간 남았으니까 이거 주방 준비만 하고 가라. 나머지 이제 음식 나가는 실무는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그 1시간만 준비를 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갖고 알겠습니다 하고선 그 여직원을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한 10분 정도 세워놓고 일하는 걸 보니까 계속 이러는 거야. 옆에서 이러면서 일을 해. 그래, 내가 보니까 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아기 난 것도, 요즘엔 그런 사람 자체가 보기가 힘든데, 그나마 10몇 년 전이니까 20대 중반에 아기 나가지고, 아기가 3살 4살 뭐 요런데 어린이집에서 넘어져갖고 이가 부러졌다는데, 그 애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그 양상추 씻는 일에 지금 눌렸잖아요. 그래갖고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한 40분은 더 있어야 이제 집에 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일단 그냥 가라. 내가 화장실 갔다고 뻥칠게. 그러니까 고맙다 하고선 처음에는 못 가다가 내가 계속 가라 그러니까 고맙다 하고 갔어요. 근데 아마 따로 그 주방장이 확인은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제가 조금 손 더 바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그때 그냥 주방장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1시간을 냅뒀다, 그러면 과연 그 여직원이 계속 주방에 남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네요. 잘 모르겠어요. 상황 따라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최고 관리자 입장인데 아버지 일로 고향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래요. 당장 내일 모레. 집안 어르신들이 그때 오신다고 해서 그날로 일정 잡혔네요. 뭐 긴급을 요하는 일이라면 내려가야겠죠. 아버지 길 제사나 뭐 그런 거죠. 제사나 아니면은 뭐 그걸 뭐라 그러지? 추도식, 추념식 이런 거. 저는 가족 일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빠일꾼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제 라이브 보는 분들은 관리자 입장에 있고 사장님 입장에 있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정사를 먼저 챙겨야 된다.
약간 부수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아 실장님 저 2시간만 일찍 가보겠습니다. 왜? 물어봤는데 저 당당치킨이 집 앞에 세일을 해갖고 6,900원짜리 당당치킨을 4,000원에 살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앞으로 1시간밖에 행사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줄 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면 저는 가라고 할 겁니다. 사표 쓰고 가라고 하겠죠. 그런 하찮은 이유가 아니고 집안에 일이 있다 라고 하면은 보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기일은 딱 하루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기일이 자꾸 돌아오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할머니 기일입니다. 할아버지 기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좀 사실 확인까지는 좀 필요하다. 그럴 필요는 있다. 그거 아니면 이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거지 직장에 다니려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 우리는 무슨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간한 집안일은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집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도 된다고 봐요. 근데 연차 같은 걸로 가름할 수 있으면 회사에도 피해 안 주고 좋겠죠. 연차나 반차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 사설이 길었고 다시 또 돌아와서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상사 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다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면 요거 말고 다른 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장애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눈치를 너무 보면 오히려 좀 배려도 받고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이 왜 이래 이 형? 이미지가 좀 이상한데? 반면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는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굳이 상사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부하 직원이 일해도 힘들어요. 이거는 상사가 그러면 당연히 힘들고 부하 직원이 자꾸 감정 기복이 생겨도 이게 힘듭니다. 완전 포커페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평정심을 갖고 가야지 힘든 것 같아요.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대 설명을 쓸데없이 길게 하는 상사.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약간 요 스타일이죠.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말을 해주면 알았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일단 김치 갖고 와서 볶아. 그리고 김치를 좀 볶다가 수분기가 좀 줄었을 때 돼지고기 넣고 마늘 넣고 볶다가 그 다음에 양파를 넣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돼지고기를 갑자기 막 이렇게 꺼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가가지고 김치를 먼저 볶는 거야. 김치를 먼저.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겠죠. 예, 근데 일단 돼지고기를 펴서 옆에 놓고 김치 볶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꼭 김치를 먼저 볶아야 돼. 그 다음에 마늘을 넣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갔다 오는데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이 친구가 마늘을 볶고 있네? 그럼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치를 먼저 볶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마늘을 먼저 볶아서 마늘 기름을 내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이제 마늘만 볶다 보면 마늘이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먼저 볶다가 물이 좀 자작해졌을 때 마늘을 넣고 볶아. 그러면 마늘이 안 탄단 말이야 라고 또 알려주게 되면은 이제 쓸데없이 설명을 길게 하는 상사가 되는 거지. 나는 약간 요과인데 좀 이렇게 정해진 프로세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좀 따라주시면 좋겠다. 이거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반면에 이 퇴근 직전에 일 시키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로 압니다. 이제 제가 좀 내로남불일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지. 이제 8강 선택장애가 오겠구나. 유난히 최악의 직장상사 월드컵은 32강부터 말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1시간을 냈네. 근데도 끝이 안 나. 빨리 끝내야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직장상사 대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 둘 다 단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직장 상사는 임원급부터는 이럴 필요가 있기도 해요. 어느 정도 자꾸 막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번에 뭐 그 하남 씨가 떠오른다는데 공장을 살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박대리 차주인 이런 사람한테 자꾸 떠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좀 화산처럼 산처럼 풍림화산이 떠오르네 갑자기. 좀 이렇게 산처럼 딱 버티고 있는 이런 소양도 좀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좀 이렇게 편차가 좀 있다. 직급 따라. 반면에 직급의 편차와 상관없이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를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지각하는 상사 대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이게 둘이 합쳐지면 진짜 최악인데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키고 자기는 지각을 해. 그 다음날 진짜 최악이지. 근데 대개는 요 두 개가 이게 짬뽕된 경합된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근데 자주 지각하는 상사는 적어도 나한테 피해는 잘 안 주죠. 긴급한 회의가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 부하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아요. 오히려 좀 사람이 우스워지죠. 스스로. 지는 맨날 지각하면서 맨날 우리한테 뭐라 그래 라는 이 면피성 정신승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반면에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는 그 뭐 얄짤 없이 그냥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특히 제가 20대 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아주 빠져가지고 빨리 일 끝나고 레이드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공장이었단 말이죠. 공대장. 내가 가야 25인 공대가 돌아가는데 일 던져주면 미쳐버린다. 화가 난다. 그래서 요걸로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대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사람 마음을 전혀 고려를 안 하니까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서 갈구지. 근데 실제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사람 마음 전혀 고려 안 하는 상사는 항상 이럽니다. 그래서 대충 알아요. 뭐 부하 직원이건 윗사람이건 다들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고 얘는 원래 이런 애야.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반면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 10년 전 잘못을 끄집어낸다. 요 사람들은 평소엔 좋아요. 평소엔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지가 섭섭한 일 혹은 지가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부하 직원한테 확 뒤집어 씌우면서 요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때 네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이걸 뒤집어 쓰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큰 배신감도 주고 아주 힘들다. 약간 사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 좋다. 편집적인 건 그렇게 좋지 않다.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 너무 심한 상사,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 둘이 똑같은 건데 결국에 이게 결국엔 둘 다 뇌의 문제잖아요. 뇌. 이거는 기억력 감퇴에 따른 문제. 요거는 이제 약간 우울증, 조증 뭐 그쪽 문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지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 와 이거 어렵다. 생각할수록 어렵네. 자기가 뭘 지시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사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죠. 직원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자꾸 좌충우돌하게 되고 팀 전체를 표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우측 같은 경우에는 더 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알거든요. 이 팀은 왜 성과가 75 정도 나야 되는데 자꾸 50에서 55 사이를 맴돌까라고 해서 감사를 보내거나 직접 살펴보면 뭐가 문제인지 파악이 됩니다. 반면에 이 왼쪽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상사로 있으면은 팀은 어떻게 굴러갈 수 있어요. 꾹 참으면서 이게 일을 처리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근데 빠져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가냐?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성격 불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그리고 갈 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유능한 거죠. 딴 데 또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남는 사람들은 누가 남냐면은 그냥 갈 데 없는 사람, 그리고 꾹 눌러 참는 사람. 이 꾹 눌러 참는 사람들이 인내심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언제 한번 빵 터지면 진짜 큰 사고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남기지 않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보내는 인간 폭격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병대 DI나 UDT 교관 같은 거 하면 딱 맞다. 괜히 사회에서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좀 병원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군대로 가셔라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다. 벌써 4강이구나.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진짜 4강답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상사,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유능한 직원들을 다 내쫓고 진짜 회사에 도움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요런 사람이 내 윗사람이건 내 밑에 사람이건 다 안 좋습니다. 실례로 저는 요런 친구들은 위에다 보고를 하는 편이에요. 너무 괴롭히고 여러 사람들이랑 화합이 안 된다, 보고를 해서 한직으로 또는 혼자만 있으면 얘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직급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인사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무튼 요런 사람은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는 좀 이렇게 배제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합니다. 제 밑에 있는 사람이건 위에 있는 사람이건 안 좋게 봐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요런 사람이 효용은 있어요. 많이는 필요 없지만 한두 사람 정도 효용은 있어요. 활력소가 돼주는 수산물 차량, 거기에 광어 100마리를 넣어놓으면 그게 부산에서 서울로 오면 한 40-50마리가 죽는데요. 근데 거기다가 가물치? 그럼 광어를 잡아먹는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집어넣으면 가물치라고 치고, 가물치는 광어 떼가 무서워서 함부로 공격을 못하고, 광어 떼는 이 가물치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덜덜덜 떨고, 그러면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울까지 이 101마리의 광어 100마리, 가물치 한 마리가 다 살아서 온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가물치 한 마리의 역할을 요런 직원이 해주는 효용이 좀 있긴 해요. 반면에 요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요 양반은 평소에는 좋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좀 따르는 직원이 생길 정도로 좋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지 않다. 특히 요런 케이스는 연애관계, 부부관계에서도 그다지 권할 게 못 되고 부모 자식 간에서도 요런 짓을 하면은 큰 벽이 생깁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직장 상사 그걸 떠나서 그냥 인간관계 전반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특히나 이 10년 전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는 얼마나 쪼잔한 거야 도대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걸로 한 말 길다 진짜. 퇴근 직전 일 시키는 상사 대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 사강은 사강이네.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키면요. 특히 여기에다가 요 말 한마디를 덧붙이면은 이제 더 스트레스가 배가 되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보지. 요런 말. 그리고 특히 요거를 이제 금요일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에 보지. 라고 얘기하면 바로 모든 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 정말 최악이지. 특히나 이 날벼락이잖아요. 사람이 한 대 맞을 줄 알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러지만 결국엔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죠. 이빨 칵 깨물고. 근데 이거는 갑자기 빡 때리는 거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데미지가 크다. 반면에 이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는 뭐 해봐야 카톡이잖아요. 여기도 좀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뭐 업무 지시 외에 뭘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월요일날 나와서 하란 얘기니까 약간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좀 짜증은 나지. 물론 이게 왜 괜히 사강이겠어요. 진짜 짜증 나지. 쓰레기인데 그래도 요거보단 낫다. 바로 처리해야 되는 이게 더 스트레스가 클 것 같고 그래서 퇴근 직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최악의 직장 상사 월드컵 결승은 10년 전 잘못도 끄집어내는 상사 대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로 보자면은 보통 요렇게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는 요걸 자주 시켜요. 그래서 데미지가 계속 쌓여요. 도트댐이에요. 도트댐. 딱딱딱딱딱딱. 반면에 요거는 마격입니다. 마무리 일격. 한 방에 빡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 한 번으로 회사를 관둘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잘리거나 더 심한 경우로 가면은 징역을 살게 되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큰 뭐 회계부정이나 뭐 공금 횡령 같은 사건에서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하자면 이 둘 다 좀 비중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직에 다 있을 거예요. 한두 명씩. 그래서 결정을 하자면은 어렵네. 확실히 어렵네. 결승이라. 참고로 저는 이 둘 다에는 해당이 안 돼요. 저에 해당하는 거는 다 뺐어요. 아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나는 최악은 아니다 라고 정신승리 하고 싶어서 다 뺐고, 특히 저는 이 퇴근 직전에는 절대 일을 안 시키고 저는 퇴근 시간 되면 무조건 가라 그러는 스타일입니다. 오히려 10분 전에 퇴근 10분 전이야 정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에이 괜찮아요 관리했어. 그래서 공금 돌려쓰던 결국 성희롱이랑 같이 묶여서 나랑 그런 사람들이 요런 짓을 잘해요. 10년 전에 내가 뭐 해줬잖아. 10년 전에 네가 이거 잘못한 거 내가 덮어줬잖아. 같이 가자. 지금 같이 가자. 요게 요렇게 우정을 나누다가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되자. 그런 친구들이 있지. 소주 한잔 해요를 여러 명한테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소주 한잔 해요는 여러 명한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결정하기는 많이 어렵다. 10년 전 잘못을 끄집어내는 상사, 이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아니면은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피하십시오. 근데 대신 옆 팀이 있거나 뭐 나랑 좀 관련 없는 부서에 있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10년 전 트집을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또 받는 사람이 싫었던 거죠. 제가 소주 한잔 해요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기 싫었던 친구가 있을까가 갑자기 있었을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연초에 우울증까지 왔었잖아요. 힘들었어. 내가 용찬우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우울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티셔츠를 샀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티셔츠. 헬로우키님이라는 분이 판매하는 티셔츠를 샀습니다. 노무사라는 뜻입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요 판매 사이트에서 보니까 나는 무사가 아니다. I'm not knight. 올해야 사무라이 데와 나이 나이 데라는 겐카오 야메떼라는 뜻입니다. 싸우지 맙시다. 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헬로우키님 채널에서 판매 중이에요. 홍보 한번 해드리고. 요즘 조심하긴 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괜히 쓰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선글라스. 다시 이거 또 최악의 직장 상사 월드컵 마무리를 져야지 빨리. 10년 전 잘못을 끄집어내는 상사 대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요거는 무조건 회피해야 돼요. 하지만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닐만 하다.
터지면 바로 회피해라. 회사를 관두거나 이 사람보다 더 윗사람한테 가서 팀을 옮겨달라고 하거나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이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되게 평소에 좋았던 사람이 이 소리를 한다. 좋으면서 약간 찐따 성향을 보이는 상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는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피해라 를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대비가 돼요. 근데 요거는 대비가 안 돼. 대비가 안 되고 얻어맞으면 충격이 너무 커. 그래서 저는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를 최악의 직장 상사로 뽑겠습니다. 퇴근은 좀 시켜줘라. 그리고 일 추가로 야근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하다못해 그 다음날까지 못 가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3박 4일을 집에를 못 가고 일을 한 다음에 닷새째 되는 날 찜질방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는 걸 그 내 밑에 애를 시켜갖고 와서 깨워서 다시 출근해서 8시간 회의를 하고 다시 3박 4일 철야를 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버텨내면서 5년 동안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느냐? 이 짓은 안 하거든요. 퇴근 직전에 일을 안 시켜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대신 알려주지. 아침에 야 지소야 너 이번에 광고 해야 되는데 5일만 버티자. 5일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준비를 하잖아. 내가 5일을 버티겠어. 무슨 고추장 광고 들어왔어. 내가 고추장 광고 내가 담당이야. 내가 14일간 집에 안 가리 라고 굳게 마음 먹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그렇게 막 14박 15일을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그게 TV에 딱 광고가 걸리고 나면은 하와이 한번 갔다 와라 이런 거 나옵니다. 회사에서 비행기 티켓 하나 주기도 하고. 좀 회사가 어렵고 그러면 한 200 주면서 사이트를 가서 좀 피로 좀 풀고 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라도 좀 해주든가. 그게 퇴근 직전에 그 무슨 USB 하나 틱 던져주면서 내일 아침에 보지 이러면은 정말 폭발합니다. 특히 20대 30대 초반 이때 얼마나 뜨거워. 응? 오늘 이태원 가가지고 S업 들으면서 이게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성괴 하나 꼬셔갖고 어떻게 하는데 이런 거 날라오면 안 돼 진짜. 특히 젊은 신입 직원일수록 집에 좀 보내줘라. 집에 안 가고 딴 데 가더라도 좀 보내줘라 라고 생각을 하고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는 절대 안 된다. 물론 그 신입사원이 제 나이도 있지만 어쨌든 신입사원이 40대 중반 이상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시켜도 됩니다. 왜냐면 참고 일을 할 테니까. 젊은 직원이면 좀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내줍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등 보면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 저랑 똑같은 생각하시는 소미님 아주 반갑고. 능력은 좋지만 성격 더러운 상사. 아직 뭐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주말에도 업무 지시하는 상사. 다를 거 없지 솔직히. 그리고 남의 의견 듣지 않는 상사. 이런 것도 많이 답답한가 보다. 대책 없이 일 벌이는 상사. 연락이 안 되는 직장 상사를 왜 최악으로 꼽았을까? MG는 개기고 그냥 때려칠 듯요. MG 말고도 확실히 라떼를 시전해서 라떼도 개기고 그냥 때려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개기고 그냥 때려친 적이 있어. 내 얘기 잠깐 해드리면 제가 호텔에서 주방일을 조금 배우고 그쪽으로 살려보려고 저는 군대 선임 덕분에 그 댓글 보면 어떤 분이 지소 너는 왕따고 뭐 사회 적응도 못하는 놈이야 이런 댓글이 많지만 의외로 제가 또 이 끈끈한 선후배 관계가 아주 좁지만 아주 비좁은 인간관계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 덕분에 이제 광고 대행사 일을 하게 된 거고 저는 호텔 그 짧은 경력을 살려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20대 때 제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기술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때는 목공도 안 했었고 그래가지고 호텔을 때려치고 연락이 와서 소위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일을 하다가 거기도 좀 싸우고 때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동네 일식집에 취업을 했어요. 동네 일식집에 월급 130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첫째 날에 갔더니 저보고 횟집이니까 생선 목을 따래요. 그래갖고 생선을 이제 수족관에서 퍼와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뭐 광어 하나 그러면 가서 광어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 광어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서 그걸 이제 이렇게 뒤처리를 살짝 헹군 다음에 사장이자 주방장인 아저씨한테 그걸 줘요. 그럼 그 아저씨가 이제 껍질 벗기고 쳐가지고 회가 한 접시 나가는 건데 조금 있다가 또 도미 하나 또 도미 갖다가 또 보내드리고 뭐 줄돔새 보내드리고 놀래미 보내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무슨 망나니야 무슨 망나니 사형 집행인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약간 그때도 우울증 비슷하게 왔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생선이지만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한 4, 5일 정도 했는데 진짜 현타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횟집은 주말에도 일을 하잖아요. 나가서 그걸 또 이제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저한테 국자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 등에다 국자를 던졌습니다. 그 사장님이자 주방장인 사람이. 그 당시에는 주방이 굉장히 승질이 좀 더러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뭘 잘못 줬나 봐요. 생선을 보내드린 다음에 그 생선이 마르면 안 되니까 주문이 많이 오니까 약간 젖어있는 물수건 같은 걸로 그 생선을 쌉니다. 물로 헹군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빌지랑 같이 해가지고 딱 올려서 그 주방장 아저씨 옆에 도마 옆에다 딱 놔요. 내가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회를 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돔 3마리였는데 놀래미를 줬나 그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거는 딱 보면 알지. 이거는 광어 주문이 왔는데 왜 줄돔을 썰어 왔어? 그게 이제 열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딴 것도 하고 있는데 제 등에다 국자를 집어 던진 거죠. 그러면서 온갖 쌍욕을 뿜는데 제가 그때 국자 맞은 것도 열받는데 나한테 이런 보내는 일이나 시키고 저 사장이라는 놈이 막 그러면서 딱 해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스키다시로 나가던 꽁치가 냉동 꽁치가 있었는데 그 냉동 꽁치를 그 주방장한테 집어 던지고 바로 이제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를 쫙 먹고 이제 잡코리아를 뒤적거렸다 그런 기억이 있네. 그러니까 MG가 뭐 성격 더럽네 뭐 요즘 MG 개념 없네 그러지만 MG만 그런 게 아니야. 네, 영혼의 꽁치. 근데 그 냉동 꽁치 집어던지다가 제가 그때 손을 뱄어요. 그 꽁치 엉덩이 쪽에 작은 비늘 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그 비늘도 같이 얼 거 아니에요. 냉동이니까. 근데 내가 맨손으로 꽁치를 한 3마리인가를 들고 동시에 3마리를 들고 집어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피나더라고요. 꽁치에 비어본 남자입니다 제가. 꽁치에 손 비워봤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 찾아가는 MG, 인내심이 바닥인 MG.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 때도 그랬고 우리보다 위에 선배들, 그러니까 나는 세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내가 뭐 Z세대인가? X세대인가?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X세대죠 아마? 덕선이 뭐 그쪽이 X세대고 그 위에가 또 뭐였지? 누가 이름을 붙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MG만 내 권리를 중요시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랬고 그 내 위에 선배들도 그랬고 그 위에 선배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내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내 진짜 내 아버지 젊었을 때 20대 때 카라가 이 와이셔츠 카라가 배까지 내려오는 이런 카라를 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던 그러면서 온갖 폼을 잡고 이러고 딱 벽에 기대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카라깃이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서 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겉멋이 있고 허세가 있고 그런 거 부리면서 우리는 달라를 다 외치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냥 둥글게 살피다가 다 모토가 된다. 우리는 다 이제 경로당에서 만난다. 별거 없다. 라고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좀 먼저 태어난 게 뭐가 벼슬이라고 자꾸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친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업무일 수 있지만 일을 이래라 저래라 시켜야지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인생대로 냅두고 대신 일은 빡세게 시켜야지. 일은 확실하게 시키고 또 확실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또 확실하게 일을 잘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반성도 되는 월드컵이었네. 나에 해당되는 게 은근히 좀 많네. 그래서 싹 걸렀어요. 내가 뭐가 나빠 이러면서 정신 승리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나온 게 퇴근 직전에 일 시키는 상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